오늘 뉴스 브리핑이 좀 늦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특검에 출두를 했는데요. 특검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횡령 배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자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국조특위, 즉 청문회를 하는 국정조사 특위인데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는 특위죠. 오늘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국조특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위정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 와서 이렇게 진술한 내용 중에서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주로 거짓을 말한 부분이 최순실을 잘 모른다라고 한 부분이나 최순실에 대한 성마 지원에서 본인은 아는 것이 없고 미래전략실에서 했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지원에 관한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한 부분이 고발 내용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국회 국조특위 위정과는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특검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재용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이 오늘 출두 신분은 피의자고요.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열려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 이 9일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부회장이죠.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급이죠. 이 사람들과는 달리 특검이 삼성의 최종 윗선을 이재용으로 정조준하면서 뇌물죄 입증,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양새입니다. 즉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쏟아부은 지원금을 박 대통령을 의식해서, 즉 뇌물을 제3자에게 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돈을 같이 공유하는 사이라면 3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적 뇌물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재용과 박 대통령이 똑대한 날은 2015년 7월 25일인데요. 이 이틀 뒤에 그 바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왜 이 박상진 사장인가 하면 성마협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독일로 출국을 해서 최순실을 만났겠죠.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26일 삼성은 최순실 소유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대 계약을 합니다. 성마 지원 계약인데요. 뭐 잡아떼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특검 수사에 의해서 결국은 최순실 지원용이지 그것이 한국의 성마 선수 지원용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때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완료된 직후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정유라에게 80억에 해당되는 성마 관련 지원을 했고 또 그냥도 돈을 줬습니다. 장시호가 하는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에 1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러한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삼성의 수뇌부를 겨냥해서 칼끝을 겨누었는데 이제 이재용을 향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소환을 해서 피의자로서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확보된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최순실과 성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하게 되면서 급진전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삼성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법인 설립 준비부터 실행 세금까지 폭넓게 관여한 정황이 다 담겨 있다 그러고요. 이규철 특검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전날 브리핑에서 이 이메일 속에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 삼성이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된 사용 내역, 부동산 매입과 그 과정에서 세금 처리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의 공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이 뜯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메일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이 최순실에게 지원한 양재단과 승마 지원 수백억이 결국은 뇌물이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혐의가 박 대통령 최순실을 한 덩어리로 봐서 뇌물 공여로 할지 그러면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가 되겠죠. 안 그러면 이 3자 박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지정하는 제3자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3자 뇌물 공여가 될지는 조사 과정에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소환된 최지성과 장충기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삼성의 수뇌부가 특검에 아주 초토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맡았는데요. 본인은 오늘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삼성에는 이재용 부회장 대신에 감옥 갈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DJ의 삼남 김홍글 씨가 했습니다. 과거와 큰 차이는 예전의 이건희 회장 시대와 달리 지금의 간부 중에는 모든 책임을 대신 지고 제가 깜빵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증거도 일부러 그런지 명백히 남기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재용을 봐주려고 해도 봐줄 방법이 없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특검이 봐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요. 증거가 송두리째 그냥 태블릿 PC로 들어와 버리니까 봐주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봐주는데 봐줄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구속만 처벌된 것이고 불구속이면 처벌 안 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법의 단죄를 잘못한 만큼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한국의 최고 재벌이라고 해서 법의 위에 지혜법권 지역에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국민들 앞에 입증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무슨 특검이 태블릿 PC가 또 있다고 하니까 어제 뭐 공개도 했죠. 그 뭐라고 합니까? 8월달부터 출시되는데 7월달 태블릿 PC에 어떻게 이메일 등을 가지고 쓸 수 있었느냐 하는데 이재용이 청와대에 선물로 준 것이 최순실에게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재용은 자기가 한마디로 판 우물에 스스로 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의 편법 불법적인 경영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되었지만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결국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재벌의 편법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포춘은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에게 건넨 돈을 특검이 뇌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이재용에게 삼성과의 경영권이 이양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요, 세상 무서운 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삼성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무슨 원한이 사무쳐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저는 살면서 삼성이 정치권에 작용하는 법칙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눈이 좀 밝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일개 기업이 정치에 저토록 관여해서 정치를 마치 기업의 무슨 이 R&D 연구소처럼 운영하는가 하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했고요. 여기에는 좌파도 우파 정권도 구별이 없었습니다. 전부 되고 나면 삼성에 슬슬 기었습니다. 그럼 기는 목적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저는 가진 게 개뿔도 없어서 매일 헤매고 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런 돈에서 자유로워서 큰 소리를 치고 살려고 하고요. 삼성이 두렵지 않습니다. 삼성이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국민들도 국민 기업으로 더 받들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했을 때는 그만큼의 응분의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지고 삼성의 오나도 깜빵에 가서 몇 년씩 살 수 있는 나라. 그런다고 삼성이 망할 것 같으면 그런 기업은 벌써 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리스크 같은 개뿔 같은 소리 이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삼성은 이번에만큼은 잘못한 대가를 돈이 아닌 몸으로 때우길 바랍니다. 그러고도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야 이재용의 삼성이 아니라 국민의 삼성이 됩니다.